자, 두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204쪽, 205쪽 이 내용들은 그냥 조합에 관한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06쪽의 여섯 번째 사업계획 승인 파트가 나오죠. 자, 조합원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 이 기간 내 승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 인가를 받아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조합의 리모델링 결의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구분 소유권, 대지 사용권은 리모델링 사업의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간주를 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감사가 있는데 조합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에 먼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 다음 1번에 인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받는다. 그거 알아요. 그럼 3개월이 지난 날에 감사받는 게 아니고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 사용검사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감사받는 거고 3번은 공사 끝나고 받는 기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2번, 그 다음에 공사 끝난 이후에 1번 이렇게 회계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로부터 굵은 걸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시군구청장과 조합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았습니다. 자, 이게 사업 주체에 관한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 자금의 대표적인 것이 주택 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그럼 주택 상환 사채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집이 필요합니다. 그럼 집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 채권을 삽니다. 그럼 채권을 발행한 업자가 주택공사와 등록업자가 3억짜리, 2억짜리, 1억짜리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 발행한 돈을 소비자로부터 받았어. 그 돈으로 땅 사고 집을 지어서 3년 내에 집하고 채권하고 상환하는 것. 이것이 무슨 채권?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주고 사채를 사죠. 주택 상환 사채를 채권을 사면은 그 다음 채권을 발행한 자가 그 돈으로 집을 지어서 3년 내에 주택하고 채권하고 바꾸는 거. 이걸 뭐라고? 주택 상환 사채다. 이 뜻입니다. 그럼 주택 상환 사채는 우리가 일단 주택공사 LH공사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합니다. 등록업자는 민간업자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보증에 가입합니다. 뭐를? 보증.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나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서 보증에 가입을 해서 사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주택공사죠. 주택공사. 그리고 등록업자죠. 그리고 보증입니다. 등록업자일 때만 보증이 필요한 거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으니까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건설자금의 주택 상환 사채 발행자는 주등보. 다 같이 주등보. 시작. 그 주택공사와 등록업자인데 등록업자는 보증이 필요하다. 주등보. 이렇게 하죠. 무슨 보? 주등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등록업자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보증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 자본금도 5억 원 이상이 돼야 돼요.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5억 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이어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채를 발행할 때 이 사람들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채의 수택상환 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업자가 발행계획을 작성을 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데 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1억짜리, 2억짜리 액면 금액 그리고 1억짜리를 20% 할인해가지고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할인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기명식이라 합니다. 무슨 식? 기명식입니다. 주소와 성명, 사채번호를 기재한다 이거죠. 발행자는 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하고 주택상환 사채의 발행 시에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주택상환 사채는 상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길어도 3년 내에 집을 지어서 공급받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사채의 양도와 해약금지.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근무한다거나 근무 생업상 사정으로 결혼한다거나 취약한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중도에 상환이 해약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사채 효력입니다. 별표하시고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록업자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내가 선생님이 발행한 등록업자가 발행한 채권을 3억 주고 샀어요. 근데 사장님이 등록업자가 등록이 말소돼 버려서 없어졌어. 연기처럼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미 보정이 돼 있고 하니까 법이 그 효력을 사채권 효력에 그대로 유효하도록 인정해 준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이 우리는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공법상 각종 채권이 많죠. 국계법의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도시개발법의 토지상환채권, 그리고 도시개발채권, 주택법의 주택상환사채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 용지의 확보가 되겠죠. 자, 건설 용지의 확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과 임대가 있습니다. 자,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과 임대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도 이제 지워주고 가야 되겠네요. 자,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과 임대입니다. 빌려준다 이거죠? 그럼 이제 국공유지, 국유지와 공유지를 국민주택을 50% 이상,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을 건설한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거죠. 이때 이제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짓기 위해서 우선 매각을 받았거나 임대를 받았다면은 최소한 2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해야 된다. 만약에 2년 내에 건설하지 않는다. 이때는 도로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수단은 채비지의 활용입니다. 뭐의 활용? 채비지의 활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 채비지가 뭐냐? 채비지. 자, 채비지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부족한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내다 팔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을 우리가 채비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부족한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를 우리가 채비지라고 하는데요. 자, 이 채비지는 도시개발법에 보류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보류지는 보유한 땅입니다. 남겨둔 토지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왜 땅을 보류하느냐? 먼저 도로용지나 공원용지, 학교용지와 같은 공공시설 건축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게 공공시설 용지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다 팔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이 채비지가 있다 이거죠. 자, 요거는 매각의 목적으로 팔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이야. 이 채비지하고 이거를 묶어서 넓은 의미의 보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을 주택법의 주택건설 용지로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택건설 용지로 매각을 한다 이거죠. 이때 매각을 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가격입니다. 무슨 가격?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이 원칙적인 가격인데 예외적으로 이 채비지를 매각을 받은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매각을 받았다. 그럴 때는 조성원가가 됩니다. 무슨 원가? 그럼 조성원가는 훨씬 사잖아요. 조성대기 땅값이니까. 맞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사업주체가 국공유지를, 채비지를 매각을 받았다. 그럴 때는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마지막 B카드입니다. 바로 토지를 강제적으로 뭐합니까? 수용, 사용합니다. 뭐 한다고요? 수용, 사용. 그럼 이제 주택법에 사업주체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자, 수용은 역시 수용의 일반법인 공치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수용 시기가 언제냐 이거야. 공치법에 토지 수용하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면 그것을 공치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받은 걸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인정 고시 받은 걸로 간주해서 이때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언제부터 수용할 수 있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그때부터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자, 이걸로 부족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청구? 매도 청구. 이 절차로서 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사업주체는 수용할 수가 있는데 민간업체는 수용을 못하니까 매도 청구 방법으로 건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자, 이게 우리 주택법의 건설용지 확보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1페이지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죠. 자, 이걸 돈 마련하고 땅 확보돼서 집 짓는 사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을 받는 겁니다. 그럼 사업계획을 누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깨끗하게 안 지워져.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자.
사업계획의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은 아까 이야기한 대 승인 대상이 단독주택 30호, 예외적으로 한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50호, 그 다음에 공동주택 30세대, 예외적으로 50세대, 대지 조성 10,000제곱미터 이상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냐? 자, 10만 제곱미터 주택 건설 사업 부지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자,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과 군수, 이 사람이 승인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이 정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인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국가라든가 또는 LH공사라든가 이들이 사업을 한다.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 특박특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이들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그럼 이들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자, 넘어가도 됩니다. 자,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아까 착공한다고 했죠. 착공. 자, 그래서 이제 승인받고 5번째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 자, 착공 기간은 어디가 붙노? 여기 있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을 했습니까? 자, 사업 주체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권자는 시도에서 대도시장 10만 이상, 10만 미만은 특시장 군수, 법이 정한 사유 있을 때 국장,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그럼 받고 이제 착공하는데 착공은 5년, 그리고 5521입니다. 5521인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받은 날로부터 5년. 그 다음에 공구를 분할해가지고 받는데 최초에 공구 분할했을 때 1공구, 2공구, 3공구잖아요. 그래서 1공구, 최초 공구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다음에 최초 공구 외의 경우는 최초 공구의 착공 신고일로부터 착수일로부터 2년 내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연장은 1년이다. 바로 그거죠. 그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자, 3번의 공사 착수. 착수 시한. 승인을 받았을 때 5년 줄치고, 공구별로 분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최초 공구 이외에는 최초 공구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그 밑에 연장은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전개되겠죠. 공급은 여기서 그려놓은 거죠. 자,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일정 공정에 도달한 이후에 모집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4번, 5번째 모집 공고 승인. 모집 공고 승인인데 승자 지워졌네요. 5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승자 집어넣으시고,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하고 통보합니다. 6번 입주자 모집 공고, 이게 최초 공급 계약 체결 가능일이 됩니다. 뭐라고요? 최초 공급 계약 체결 가능일이 되죠. 그럼 이제 사업 주체가 일간신문 이런 장소에 게시 공고하고 100호 이상일 때는 공고 없이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 받습니다. 시군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검사로, 관로 안에 건자를 국자로 고치세요. 국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이게
소자 빠져버렸네. 소유권 보존 등기, 주택에 대한 부기 등기 의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가능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60일까지 기간 동안 저당권의 설정 제한이라 했는데, 그럼 요거는 여기다가 앞부분에다가 다시 그려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 보도록 하죠. 꼭꼭 안 눌렀으니까 이렇게 좀 아주 잘 지워지네. 자, 그러면 자, 이 흐름을 쭉 한번 연결해 볼게요. 공급 파트로 이제 갔어. 아까 사업 주체가 대기 소유권 확보해서 사업계획 작성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받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하고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완료가 되면 이제 사용검사 받게 되겠죠. 사용검사 받고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입주해가지고 이제 관리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관리로 넘어간다. 관리.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보셨습니다. 착공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 공고를 해줍니다. 공고 승인을 해주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았으니까 모집 공고하죠. 이 모집 공고하면 이게 최초 공급 계약이 체결돼요. 최초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그쯤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받고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 60일까지. 그러면 자, 이날로부터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 이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의 설정을 제한합니다. 설정을 못하게 제한하죠. 여기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사업 주체의 행위 제한이다. 행위 제한. 이때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 주체가 짓고 있는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입주자를 위한 경우, 융자를 해주기 위한 목적, 이럴 때는 괜찮다 이거죠. 그거 빼고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있다가 여기 아파트를 20층짜리 짓는데 이렇게 10층을 딱 세워놓고 뼈대만 세워놓고 부도가 났습니다. 아파트 업체가 부도가 나면은 연쇄부도입니다. 왜? 거기다가 자회사가 그 보증을 썼거든요. 연대 보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도가 나면은
보증회사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넘어지면 재수 나쁜 놈은 입주 예정자가 몽땅 뒤집어 서죠. 그 입주 예정자가 돈 더 내갖고 대표회의 구성하고 해가지고 사업 주체 다시 또 그 건설업자 데리고 와가지고 집 다 지어가지고 공사 그 사용검사 받고 입주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이럴 때 1차 부도가 나면은 눈썹이 휘날리도록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예? 채권자.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봤습니까? 선생님 군에 있을 때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봤죠. 네. 참 까마득한 옛날 시간. 선생님 군에 어디서 갔다 오셨어요? 군에? 군? 양평이야. 양평 총포 관리하는데 거기요? 전차부대. 대전차부대. 그건 좋았네요. 고생 많으십니까? 황금희 씨는 어디 갔다 오세요, 군에? 그냥 웃는 걸로 땜질 하시네요. 그 남자를 이래 고생하는데 여성분들은 뭐 했어요? 이 가부터 여성분들 비아버려갖고 또 뭐라 할라. 여성분들은 또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 10개월 동안 산 거가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이러면 또 나쁜 말은 안 하겠지. 그럼 이 채권자가 눈썹이 혈도쳐와서 여기다가 짓고 있는 주택하고 땅, 대지에다가 뭐 합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하는 거지. 뭐 한다고요? 압류, 가압류. 압류가 뭐예요? 압류. 그렇지. 잡는 기죠. 뭐 사람을 잡아요? 처분을 못하게 묶어두는 거지. 뭐를 못하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처분을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압류라고 하잖아. 그죠? 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끼인데, 자기 땅이고 자기 아파트인데, 예? 옆집 불구경하듯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이때는 여기다가 대지에 대한 부기 등기를 합니다. 무슨 등기? 우리 등기는 종국 등기와 부기 등기 있죠. 그 주등기 밑에 토달아서 후수적으로 기재해 놓은 등기를 무슨 등기?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에다가 토달아 놓은 등기를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하느냐? 이 재산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것을 미리 소유권 등기에다가 붙여놓는 거야. 토를 달아놓는다고. 그러면 눈썹이 휘날리도 쫓아와도 이 사람들이 먼저 압류, 가압류 해봐야 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도록 한 거란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입주 예정자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이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대지의 부기 등기는 언제냐? 이때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 등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에요. 요때 부기 등기하면 땅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부기 등기는 이때 하는 거예요. 주택에 대한 부기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합니다. 자, 부기 등기 이후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한 것은 전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뭐가 된다? 물론 예외는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외는 있다 하는 거 알아주시고 그건 무효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입주자 모집 최초 공급 계약을 맺어서 여기 등기하기 전까지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지위, 분양권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최초 공급 계약이잖아요. 이때부터 등기하기 전까지는 지위야. 이걸 뭐라고? 분양권. 무슨 권?
자, 그 다음에 등기 이후에는 뭐다? 주택이야. 뭐라고? 주택. 그러면 여기서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를 뭐 한다? 제한한다. 그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 범위 안에서 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자, 그럼 요때 요 분양권만 전매가 제한되는 것이 아까 1번과 2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투기 과열지구. 무슨 지구?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무슨 지역? 자, 그 다음에 지위하고 주택이 몽땅 제한되는 것이, 전매가 제한되는 것이 3번과 4번. 3번이 분양가 상한제. 뭐라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외에 공공택지가 아닌 경우, 그죠? 이때도 역시 주택 지위 플러스 뭐예요? 주택이 전매가 제한된다. 여기는 뭐만? 지위만 전매 제한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이 기간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여기서 투기 과열 지구가 있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거기 내가 교재에 딱 그 여놨을 겁니다. 안 여놨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가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역? 투기 지역. 투기 지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투기 지역은. 투기 지역의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공법은 모르면 국장이야. 국장이야. 대통령이라 대통령이 할 일도 없어요. 우리나라 재산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누가 정한다고?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원리적으로 나온 김에 같이 하면은 토지 투기지역이 있고 주택 투기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토지 투기지역은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갑자기 이상한 분들이네. 토지가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아 참네. 뭐라고? 토지거래 무슨 구역? 허가구역이라니까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주택이 투기가 과열적으로 일어나면 이걸 뭐라고? 투기 과열지구라니까요. 무슨 지구?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근데 투기과열지구도 마찬가지 국장하고 누구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하고 시도지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조정대상제. 무슨 지역?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LDT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매 제한 기간 이런 걸 조정하는 지역이라고요. 이게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높은 지역이 더 규제가 심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 지역이 국장이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한다? 그 책에 보지 마시고 책에 지금 제대로 없는 것도 많고 이 책은 어차피 이번 달까지 하고 이거는 새 책이 나오니까 새 책대로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지역? 조정대상 지역인데 국장이 지정. 누가 지정한다고요? 그럼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은 아까 뭐가 제한된다 했어요?
분양권만 제한된다 했잖아. 주택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강남, 대치동 이런 지역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남, 대치동 엄마 아파트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다고요. 근데 분양권은 전매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봐야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정지역.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분양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전매가 제한되고 이게 공급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주택의 공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잘 살펴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214쪽으로 와서 주택의 공급입니다. 자, 공급 일반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자, 공급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이 뭐를 받고 승인을 받고 공급해라. 그리고 마감자재 목록표 이런 영상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왜냐? 이거를 보관 안 하니까 광고 낼 때는 멋진 아파트야. 자재도 좋은 거 썼어요. 모델하우스에서는. 막상 입주해보니 영 개판 5분전이야. 그럼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 공개한 그 영상물을 2년간 뭐 합니까? 보관을 하게 해서 실제 입주했을 때 하고 모델하우스가 달라졌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사업주체가 1만원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하라. 분양가를 정해주고 그 밑으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경우가 공공택지입니다. 무슨 택지? 공공택지 줄 쳐두시고. 그럼 여러분, 공공택지는 아까 앞에서 용어 정의에서 봤잖아.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경우고,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공택지는 일반 민간 택지에 비해서 택지 가격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사니까 저렴하게 공급을 받아서 아파트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분양가를 정해줘서 그 밑으로 공급하라. 이렇게 규정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그럼 이거 공공택지 아닌 택지는 민간택지 아닙니까? 말았죠? 민간택지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는 거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 다 같이 도경관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경관? 도경관. 자, 도시형 생활주택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건설하는 공동주택.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들은 공동주택으로서 몇 층 이상?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의 주택입니다. 이 세 가지 도경관,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이 세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안 된다? 자, 고개 들어봅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리 금이시 도시형 생활주택이 뭡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또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 밑에 내가 적어준 걸 집에 가서 찾아봐. 뭐라고 적어도 기러기 아빠, 옥탑방 이렇게 적어놨을 거야. 뭐라고? 기러기 아빠하고 뭐라고? 옥탑방.
딸을 외국 유학 보내는데 딸이 위험하니까 엄마가 따라갔어. 그 아버지가 혼자서 넓은 평수에 살기 귀찮죠. 관리비 많이 내고. 그거를 전세 두고 고시원이나 쪽방, 나홀로 아파트 이런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커도 안 되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좀 많이 짓자. 그리고 또 단독주택에 3층짜리인데 고대나 안암동, 연희동, 연세대학 쪽 뭐 이런 학교 앞에 단독주택에서 학생들이 기숙을 하려고 하니까 불법으로 옥상에다가 뭐를 세우느냐. 옥탑방을 세워. 그 옥탑방을 세워버리면 결과적으로 뭐가 건물이 되잖아요. 옥탑방은.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으면은 이런 불법화되어 있는 이런 주택들을 법적으로 이제 양성화 시켜줘서 적법하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었을 때는 5층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많이 짓도록 뭐 한 거야? 정부가 권장하는 주택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안 되고 규제를 풀어줘야 되잖아. 풀어주다 보니까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배제하는 거고, 경제자유구역,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이 서울에, 인천에 어딥니까? 인천 송도 국제도시 있잖아. 맞죠? 그럼 이런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의 자본들을 우리나라에 끌고 들어오기 위한 그런 수단이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시켜버리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 안 들어와? 올 수도 없고 돼버렸잖아. 안 되겠죠. 그러니 이때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이런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특구, 제주도. 맞죠? 이런 경우에 지금 외국의 중국 유커들 자본이 엄청 그 중국에, 제주도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그 관광특구. 이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거를 규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뭐 한다? 배제한다. 배제한다 하는 거 알았습니다. 도경관.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하는 대상 지역은 일단 3개월간 오른쪽 215페이지. 아파트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 그 다음에 200% 이상 증가. 거래량이 200% 증가.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자, 이런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때 분양 가격을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 분양가가 높은 거는 땅값하고 건축비가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야. 그러면 공공택지는 크게 땅값하고 공사비 이것만 고시하면 돼. 그래서 택공간기해서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비용만 공시를 하게 하고, 민간 택지는 7가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이런 비용 좀 세세히 세밀하게 공시를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가를 공시를 하게 한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운영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지위하고 분양권하고 주택이 전매 제한 대상이 된다.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 저당권 설정등의 사업적 행위자 이겁니다. 그럼 여기다 줄만 쳐 굵은 것이 행위제한기간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하여는 줄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조합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고요.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당해주택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이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이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입주 가능일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입주 가능일.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자, 이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기간 동안. 자, 거기다 좋죠.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당해주택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의 행위가 담보물권 설정 행위. 자, 거기 들어봅시다. 우리 민법 시간에 물권의 종류 시작. 물권. 전세권, 지상권, 기상권, 전세권, 지역권, 잘하고 있습니다. 점소 지지전 유질적. 그 점유권, 소유권이 본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물권.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해봐. 점소 지지전 유질적. 시작. 점을 지져야 전을 붙이지. 점소 지지전. 에? 유질적. 오케이? 자, 그럼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오케이? 이게 물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자, 담보물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해주택 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금이시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죠.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란 말이야. 그런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라 이거야. 그래서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용익물권 설정행위. 그 다음에 당해주택 대지를 매매 증여의 방법으로 뭐하는 행위?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처분행위. 자, 그럼 이런 행위를 사업주체가 하고자 할 때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가능일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기간 동안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용익물권 설정 행위,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를 예정자 동의 없이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처벌 규정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2입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2- 217페이지 거기에 저당권 설정제한의 제일 마지막에 처벌 규정 거기다 줄치면 돼.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입니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아까 봤습니다. 주택건설 대지에 부기등기 제일 밑에 입주자 모집 언제? 217페이지 제일 밑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 한다. 오른쪽 218페이지 제일 위에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뭐 한다? 부기 등기 한다 이 뜻입니다. 3번 부기 등기 이후의 압류 등의 효력은 원칙은 뭐다? 무효다. 예외가 있다. 그때는 유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세 번째. 주택 공급 질서 유지입니다. 이거는 밑에 나와 있는 주택조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상환사채나 저축증서나 철거 확인서나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 등을 네 가지입니다. 본문에 동그라미 치세요. 본문에 218페이지 1번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서 본문에다가 동그라미 쳐라. 어디에다가? 두 번째 줄에 양도 양수의 동그라미. 양도 양수. 그 다음에 알선. 그 다음에 광고. 광고가 빠졌네. 자,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이 양도, 양수 파는 거, 양수 사는 거, 알선 중개하는 거, 광고 알리는 거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런 행위를 위반을 했다. 위반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219페이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뭐에 처한다? 벌금형에 처한다. 얼마 이하? 3-3. 그럼 여러분 저당권 설정 제한을 위반하면 2-2인데 공급시설 교란 금지나 밑에 주택의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얼마라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